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문법 동화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수능을 볼 때요, 이렇게 100%를 배우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냅니다. 수능을. 근데 뭐 더 포함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기에 새롭게 정의를 해줘요. 네. 새로운 지문들을 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예요, 다. 네. 이거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부분, 요 A 부분은 그래도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빨리 한다는 거예요. 경제나 이런 거. 네. 근데 이 B 부분은 그동안 여태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든 이게 수축이 이 역할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C 부분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신유형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내용 같기도 한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배운 걸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걸 내니까 네. 수학, 그죠? 배울 수 있는,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한다고 해서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수학 능력 시험의 특징이, 국어 시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유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유형마다 풀이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내신 안 하고 이 수능만 한다면. 그 유형마다 풀이의 방법, 순서, 최고 적합한 순서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유형의 기본 패턴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확정시키는 건데 보통 마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유형 연습을 계속해요. 근데 유형 연습을 했는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마답으로 되는 이 유형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니까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유형이 이거를 풀이하는 방법을 내가 이거를 빠르게 풀이하려면 어떻게 할까? 답을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애들이 내용만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이렇게 항상 새로운 게 나오니까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면 그 마답을 볼 때랑 점수가 다른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 풀이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에서 수능이 엄밀하게는 70%가 국어 실력이고 30%는 풀이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일 첫 단어는 개념 원리, 나비, 윤회정의 나비 효과 이런 것들부터 있는데 그러면 요 30%에 해당하는 게 독해의 기술, 나쁜 독해의 기술 하는 독해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90점, 93점까지는 90점에서 93점까지는 그럼 90점까지는 이렇게 실력을 갖고 여기다가 독해 기술을 하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70점에서 90점까지 사이에 있는 애가 제일 땡큐예요. 무조건 점수를 올려주니까. 그런데 이제 90점 넘어 있는 애들은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독해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할 때 독해력을 키워주는 선생님 하나, 요 부분을 건드리는 선생님 하나, 이렇게 독해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하나 이렇게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낯설은 거는 아니 본인이 이 스타일만으로 고집하고 했었으면 이 스타일로 하는 선생님은 그래 뭐 설명을 해주니까 나보다 독해를 좀 더 잘하네 이렇게 보면서 구경할 수 있는데 이 스타일의 선생님은 해주면 나는 이렇게 정통으로 풀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 하면서 자꾸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왜? 이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선생님이 나눠서 방향성을 달리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수업 나가거든요.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죠? 왜 이렇게 수업하는지. 자,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두 번째 이 본문 내용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 푸는 거 빼고 1, 2, 3, 4번 이거 됐을 때 이 문제 구조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체 일치형 문제로 전체를 보는 문제, 단락을 보는 문제, 문장을 보는 문제, 단어를 보는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풀 때는 요거부터 풀고 단락, 문장, 단어를 한 다음에 정보가 누적되면 4번 요걸 푸는 게 맞는데 이것도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다 풀진 않지만 이렇게 분석해놓고 1, 2, 3 보고 4를 풀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 푸는 패턴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푸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그래 내가 아는 지문은 되겠는데 모르는 지문은 어떻게 이렇게 뜬금없이 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 고민에서는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지문을 두 갈식으로 대략 첫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구조,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대충 있겠다라는 걸 예상하는
빠르게 이걸 스크랩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요 분석지, 선택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 대충 뭐가 있는지 알았지? 그럼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쯤에 있겠지? 이건 여기쯤에 있겠지? 그렇게 보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썼던 익숙했던 방법을 절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익숙한 방법에다가 근데 이걸 빠르게 익숙한 방법을 빠르게 스크랩하는 걸 가르쳐 준 다음에 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나중에는 이렇게 익숙하게 되어 있던 것을 빠르게 스크랩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 거꾸로 이 문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래도 덜 낯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전체 계산에서 이 앞에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화작문부터 이렇게 문학하고 비문학은 뒤에서부터 푸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문은 간단하게 스크랩을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푸는 게 좋고요. 쓰기, 화작문 이런 것들은 앞에서부터 풀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선택지부터 보고 거꾸로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자 선택지를 보고 이거를 풀되 선택지를 스크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학과 비문학은 왜 그럼 이걸 문제부터 읽어야 되냐면 문학과 비문학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문제 푸는데. 근데 여기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이 문학의 어떤 문제를 원하는지 비문학의 어떤 문제를 원하는지 어떤 걸 읽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딱딱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거꾸로 읽는 게 정착이 됐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갑자기 앞에서부터 읽다가 이 뒤에서 가면 그 선생님은 바로바로 이 방법을 아니까 그렇게 쓴다고 치는데 나는 이게 모르는데 갑자기 이걸로 가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읽었고 왜 그런 식으로 읽어야만 하는지를 설명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하다 보면 독해 방법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가서 그냥 찾아놓고 따라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것도 화작문하고 뭐 쓰기로 쳤을 때 화작문 쓰기 그죠? 화법은 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비교하면서 대화를 뽑아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고 장문 쓰기는 그 문제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굵게 해서 주제를 찾아가지고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고 문법은 어차피 문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틀린 문제, 문법 200문제 정도 푼 다음에 거꾸로 문법에다 체크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화작문은 마답을 진짜 징그럽게 지금 많이 보니까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화작문을 빠르게 푸는 게 필요해요. 왜? 문학하고 비문학을 푸는데 문학 지문 길어. 비문학도 길어. 왜? 문학은 생각까지 해야 돼. 비문학은 길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적용까지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려운 문제는 화작문에서 문법에서 한 문제 뜰 수도 있어요. 근데 화법과 작문에서는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이론이 너무 간단해서. 그렇다면 문법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거 문법 못 맞추면 게으르내고 이게 문학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걸 다 투자하는 건 아니라도 비문학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학을 문제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은 뭘 물어본다. 어떤 이론을. 이 문제는 어떤 이론을 물어보니까 뭘 찾으면 된다. 이렇게 그 문제의 배경 이론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게 문학 문제의 유형을 파악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학 문제의 기본 이론이 뭔지 그러니까 이걸 내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그거를 익숙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 비문학에 관해서는 이게 문학과 비문학을 안 하고 이게 경제지문, 철학지문, 예술지문 이거에 따라서 예술지문과 경제지문은 쓰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으로 통과하면 안 되고 이거는 경제지문은 보통 이렇게 나죠. 이론을 써주고 그걸 비판하는 새로운 이론을 쓴 다음에 어떤 그래프를 그려주고 편하 그거를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예시를 들고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 이 적용하는 예시처럼 여기서 적용해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방식이
이 테마마다 비문학의 주제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 이론에 진전되는 어떤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이론을 나가는데 이런 게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 그러나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이 과학사의 흐름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A 이론이 있는데 그걸 B 이론의 필요성이 느껴서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A에서 B로 갔다가 B가 C로 갔다가 D로 가고 그런 다음에 피드백해서 A로 갑니다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막 꽈놓죠. 호르몬이나 이런 거 보면. 자, 그러면 이런 거 문제를 어떻게 끊어서 풀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거의 문제 풀이에 따라 이걸 읽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야 되는데 무대뽀로 읽고 의식적으로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면 나올 때마다 낯설은 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부담되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문학, 비문학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결국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마답 같은 걸 해서 이 쉬운 부분은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단지 여기에서 시간이 여기도 풀 수 있거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기 있는 걸 몇 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를 풀면서 본인한테 맞게 첫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데 문제 이걸 딱 읽으면 이게 1등급에서 9등급에서 몇 등급 문제지를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왜? 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나한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인지 적게 걸리는 이걸 유형을 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유형부터 다 풀어야 돼요. 적게 부르는 문제부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 이렇게 보면 이 번호 위에 있죠. 이 위에다 이게 몇 등급이야?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4등급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2번인데 여기에 이게 9등급하고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9등급이 아니야. 몇 등급이야?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를 보는 훈련을 같이 해줘야 돼요. 왜? 너는 이거 4등급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3등급이야. 너는 이거 2등급 문제라고 했지만 나는 생각에 이거 4등급이야. 왜? 이렇게 금방 풀잖아. 그럼 네가 아 그러네요? 하면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다 맞추고 어려운 문제만 틀리면 분명히 90점대까지 도달할 실력이에요. 보니까 공부한 게. 이해됐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자 읽다가 보니까 이걸 보면 자 이걸 보는데 너무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체 읽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칸을 나눴죠. 요만큼에서 중요한 거 뽑으면 편하죠. 가독성이 좋아지거든요. 전체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전체 흐름은 알 수가 없어요. 또 본인이 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뭐를 하고요? 체크법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거의 제한된 양을 다 보려면 고3 때에 보통 1등급 애들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 보고 2등급 애들은 3주에 2권을 보고 3등급 애들은 4주에 2권을 보니까 2주에 한 권밖에 안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잘할수록 많이 나가는데 자 내가 뭔가를 공부를 했어요. 그걸 다시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이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수능 특강이든 뭐든 자꾸 체크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거랑 관련된 거야.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거랑 이거 관련돼. 이렇게 해놓으면 한눈에 이걸 쭈르륵 뽑으면 줄거리가 다 보이죠. 흔적도 보이고.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푸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체크한 걸로 그냥 체크만 살펴보면 복습이 되게 하고 몇 개만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아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또 반복하니까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체크법을 가르쳐 주느냐 나중에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복습할 시간 좀 줄여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이렇게, 이 시험 문제를 풀었으면 이렇게, 이 영어를 이 탐구를 풀었으면 이렇게 보면 체크해버리면 다음번에 복습이 순식간에 되는데 네가 체크를 하나도 안 해놓으니까 다시 또 보려면 이걸 언제 다 해요? 그냥 한번 봤으니까 찜찜해도 넘어갈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체크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효용성을 위해서도.
자, 넘어가니까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했어요? 등급. 문제 위 등급. 문제 등급.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체크법. 두 개는 이해했죠? 네. 왜? 본인이 일부러 한번 써보는 거예요? 네. 왜? 기억이라도 나라고. 네. 그냥 멍하니 네 하다 잊어버리면 이거 뭐 한 거야 수업이? 네. 쇼한 거요? 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고 또 이걸 전체를 봤더니 자 3번 이제 본인은 지금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제시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1번 보고 확인하고 맞다. 2번 보고 확인하고 맞다. 3번 보고 확인하고 맞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거든요. 객관식은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고 이걸 고르면 이걸 비교한 다음에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번이 좀 제일 쯤쯤에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비교해보니까 네. 그러면 3번부터 찾으러 가야 되는데 본인은 1, 2, 3, 4 순서대로 하죠. 네. 말이 안 된다고요. 보세요. 자 손가락 이렇게 봐요. 이거 답이 뭐예요? 오지선다잖아. 네. 답이 뭐예요? 오. 예? 답이 뭐예요? 찍어봐 손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찍어. 그게 답이에요. 이게 방향이 이쪽이니까 이거 틀린 거 찾아라. 자 이렇게 해봐요. 답이 뭐예요? 찍어요. 하나 둘 셋 찍어 답.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본인이. 이거는 틀린 거고 이게 맞은 거니까 네. 이게 답이죠. 이건 자기가 모르는 엉뚱한 거 특이한 거 꼭 이게 걸리지. 선택지 뭐부터 해야 돼요? 비교. 수능 객관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몇 문제를 풀어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를 풀고 있어요. 나는 쭈루루 비교하면서 이거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거부터 찾으니까 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더 맞은 걸 찾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이게 A요. A가 아닌 것은 그러면 아닌 거 찾죠? 네. A가 이거 A 아니죠? 네. 이거 A 아니죠? 네. 이거 A 아니죠? 네. 이것도 A 아니죠? 네. 답이 뭐예요? 자 A, B, C, D 소문자 중에 답이 뭐예요? D. 그럼 D예요 D. 그러면 A가 아닌 반대번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한 문장씩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이상. 여기도 이 부분이 좀 이상. 이 부분이 이상. 좀 다 이상한데 이상하다. 뭐지 답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씩 구하면서 비교했으면 쭈루루 비교니까 이게 제일 멀잖아. 그러니까 객관식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체크된 거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체크된 표시를 다 보니까 하나 고르고 보고 하나 고르고 보고 하나 고르고 보고 다 그런 느낌이야. 이거를 비교를 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당연히 저렇게 풀었으니까 힘들기만 하죠. 왜 5번이나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 이게 이 전체 주제가 있겠죠. 문제의 유도가 그거였어. 주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것도 조금 빗나가고 이것도 조금 빗나가고 똑똑한 애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D가 답인데 쌤 C도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차이 나는데 그죠? 쌤 맞죠?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논리적이다 너. 굿자. 근데 D가 답이지. 그런데 비교하니까 D가 제일 틀렸지. 네. 국어인데 이런 개념이 또 어디도 적용되냐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애들이 과학이 나왔어요. 15도가 높다. 이렇게 되면 10원 막 계산하고 있어. 이건 과학이지. 국어는 높다 낮다만 하면 되지. 높다 반대로 뭐예요? 낮다. A는 B보다 크다. 그러면 A는 크다가 중요하지. B가 들어가든 C가 들어가든 그건 두 번째 문제지. 네. 그러니까 뭐 계산하면서 야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나왔는데 이게 15입니다 25입니다 이거 수학 문제지 이게 국어냐? 네. 이게 크다 적다 가면 되면서 부담이 훨씬 줄잖아. 네. 그랬더니 막 이게 15고 이건 45고 계산해서 막 결국은 이게 더 크냐고 저게 더 크냐고. 그게 국어 문제지. 그러니까 막 과학에 쫄아가지고 막 숫자 나오면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계산하고 막 서술형 이과 서술형 논술 보냐? 국어인데 높다 낮다만 되면 되지. 이거 봐 이거 반대.
시험 보면서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그랬더니 자연과학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그래서 아니 그냥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인문과학 찾아. 그리고 여기 인간 다 나왔네. 다 끝. 그랬더니 쌤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만 찾아갖고 30개 40개 보여주니까 국어는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좁다 넓다 쌤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푸는 거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객관식은 뭐라고요? 비교라고. 선택지를. 근데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쌤 선택지 어떻게 골라요? 이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고 이렇게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애들이 막 발발발 떨어. 쌤 이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쌤 이거 하나만 찾으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두 개 고르고 이거 왜 관계까지 봐야 되는데 보통은 앞에만 초점이 씌울 때도 있고 뒤에도 초점이 있는데 어떤 애는 앞에 거 초점을 맞춰서 봤는데 이게 막 고민했더니 나중에 답이 이거야. 경험 많이 했지? 황당하지? 그럼 열받지? 그런 게 그거야. 이렇게 고르는데 어떤 애가 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건 네가 다른 거야. 어떤 거 중요한지. 너 공부하는데 중요한 거 핵심 치라고 그러지? 그건데 네가 알고 있어. 그게 왜 중요해?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해? 네가 시험 문제를 보는데 틀릴 만한 부분이 중요해? 그게 중요해. 너 점수 맞으려고 시험 보지. 너 중요한 거 뽑아갖고 발표할 거냐? 학술 회의하냐? 아니니까 네가 뽑았는데 이 단어 뽑는 거보다 저는 이 단어 끼는 게 이 단어보다 이게 더 기억이 잘 나요. 그럼 이거 뽑으면 되는 거지. 이거 뽑아갖고 뭐 할 수 있으면 돼? 그렇지.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데 비교만 할 수 있는 거만 뽑으면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안 중요해. 너한테 필요한 것만 중요해. 자 봐. 삶을 살면서 너한테 중요한 것만 중요한 거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너 죽으면 우주 날아가. 네 우주 날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중요한 걸 하는 건데 자 여기서도 또 자 선택지가 1, 2, 3, 4 그래서 여기 3번이고 4번은 뭐라고요? 나한테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나한테 중요한 거를 뽑으라고. 나한테 중요한 거. 쫙 읽어봤는데 대충 내가 알겠어. 그럼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너 상식으로 풀 수 있다고. 왜? 너 50점 맞을 수 있다고. 그냥 지워. 안 봐도 돼. 상식적으로 하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 필요하면 뭐라고? 선택지에서 읽으래. 그럼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 그걸 뭘. 아는 건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완전히 외운 거.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 자, 아는 건데 너는 어떻게 공부했어? 완전히 이해하고 외운 거. 지문을 난 알아야 돼 하면서 다 봤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저기 있다. 필요하면 가서 찾아서 봐야지. 하는 정도로 독해를 해라도 된다고. 그래서 찾으면 되는 걸 그걸 왜 외워? 힘들게. 국어는 뭐라고? 1대1 숨은 글자 찾기. 뭐라고? 이물 7대1 이건 제시문에 나오고 이건 어디 나와? 선택지. 근데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애들이 다른 단어래.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애랑 착한 애랑 같아 틀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어쨌든 그제? 그 애매한 거 성실한 거하고 노력한다는 같은 거지. 그거를 다르대 애들이. 저 노는데 노력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네 경험 존중한다 붙자. 근데 시험은 같은 단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잖아. 이게 끝이 없는 것 뿐이지. 1대1 대응은 맞아.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 선택지 제 선택가지 1, 2, 3, 4에 있는 거랑 제시문이라고 이 문장 1대1이죠. 쌤 붙잡 잘했죠. 그래서 뭘 잘해 임마. 여기에 있는 단어는 어디? 요 단어에 있는 건 무슨 단어야? 요거예요. 그럼 요 단어는 어디야? 여기 있네. 요 단어는 어디 있어? 어디 있네? 이 밑에 있네. 이 단어 때문에 이게 나왔다. 이렇게. 자, 적극적이지 않다. 여기 써 있어.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 아니면 수동적이다. 이렇게. 그럼 같은 단어잖아, 임마. 그래서 다 푼 문제를 뭘로 해서? 화살표로 날려서 이렇게 딱딱 타켓을 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의 구조를 익히다 보면, 이런 단어의 유사도를 하는구나. 말장난으로 이렇게 선택지를 바꾸는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하도 많이 이렇게 맞추다 보다 보면 지문을 읽으면 이거 선택지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만들 거지 이렇게 만들 거지
근데 안 만들어놨네? 아이, 문제 맞는 대로 신경 좀 쓰지. 중요한 거 다 빼먹고 이거만 냈냐? 구석적에서. 아이, 지저분하게 냈네.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 자,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고, 5번 뭐라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다. 어디에 있는지. 그치? 네. 6번 뭐라고? 선택 중에서 골랐는데, 이 걸른 것 중에서, 이거를 뭐라고? 1대1로 이렇게 쏘라고. 네. 그런데 봐봐. 저거는 공부할 때고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너 이거 하나 가고 두 개 가고 세 개 가고 이렇게 테크놓쳤지? 네. 나는 이거를 자 하나씩 외워. 질문을 통해 청중의 반응을. 그럼 뭐 뽑을래? 질문. 그래 질문. 근데 왜 청중의 반응 쳤어? 왜 그랬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뽑아야지. 이거는 다음 강의를 하려면 미리 알려주고. 미리. 그래 미리 됐네. 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도 못 써먹었네? 그럼 질문, 미리, 또 이거는 뭐야? 순서. 좋아. 질문, 미리, 순서, 다음 건 뭐야? 비언어. 비언어. 이거 비언어도 안 해, 이제. 개념도 안 해. 공부 충분히 했네. 그 다음에, 개인적 경험. 그럼 경험만 하면 되잖아. 네. 개인 할래, 경험 할래? 경험. 그래, 경험. 자, 그러면 질문, 미리, 순서, 비언어, 경험. 뭐라고? 질문, 미리, 순서, 비언어, 경험. 이거는 연습하는 거야. 왜? 5개를 갔어? 질문, 미리, 순서, 비언어. 여기 있네. 오, 답. 끝. 꽃갈콘을 여기다 5개를 꽂았지. 뭐라고? 질문, 미리, 순서, 비언어, 경험. 5단어만 외우면 된다? 그러면 읽어가. 이렇게 쫙, 네가 빨리 읽었어. 여기 있네. 여기다. 이거 없어요. 뽑아먹으면 끝이네. 근데 너 테크노 한 줄 하고 쳤다가 다시 또 가고. 왜 그랬냐? 자, 어떡하라고? 선택지에 5단어만 암기하고 읽으면 쭈르르 훑어보면 꽃갈콘 하나 뽑아먹는다. 그럼 꽃갈콘 하나 샥 뽑아보면 다. 꽃갈콘. 그러면 한 번에 풀지. 네. 근데 왜 여기 가지고 두 번, 5개 했어? 그런 얘기를 누가 안 해줬다고? 네. 어? 네. 아니지, 네가 연구를 안 한 거지. 너 사려고 해서 이걸 공부를 했지. 이걸 맞추려고 했잖아. 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너 뭐를 했어, 여태까지? 공부. 수고했어.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시험 공부. 시험 공부. 야, 이걸 찍어서 맞히든, 어떻게 맞히든 점수는 똑같아. 너 뒷방 공부만 하고, 저 머리 나쁜데요. 하니까 잠이 안 나오고, 제가 좀 떨어져요. 웃기게 한 거지. 이런 능력이 있는 애들 누구라고? 1등급 애들. 홀랑홀랑.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런 것도 쭉쭉쭉 골라면, 시각자료에 적절한지 아는 것은, 그럼 아는 애다 세모 치는 거거든요, 원래. 맞는 거, 아는 거, 모두 골라라. 이건 기본적으로. 체크법 1번이에요. 왜? 조심해. 왜? 아는 걸 맞는 걸 찾으면, 난이도가 순식간에 올라. 왜 맞는 게 4개나 되니까. 그러면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망한 애들 많이 봤거든? 나중에 보더니, 이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2개 틀렸어. 그럼 대학 한 단계 바뀌어. 자, 이걸 체크하면 뭐라고? 대학 한 단계 안 바뀌어. 조심해라. 이걸 꼭 체크해라. 이렇게 기본적인 체크법이 많거든. 한 번에는 다 못 배우지만 1번 체크법이야. 자, 그럼 또 기억해야지. 문제 등급 체크법, 비교, 중요, 뭐라고? 1대1, 화살표, 꽃갈콘. 외웠어? 네. 저 다시 써봐. 그냥 단어만 쓰면 돼. 이거 전자펜으로 써야지, 볼펜으로. 그냥 쭉 써, 단어만. 문제. 단어만 써. 번호 안 써도 돼. 문제, 뭐라고 또? 체크, 또 3번은 비교, 또 뭐? 기억나? 한 번 더 봐. 자, 봐봐. 자꾸 에너지를, 순간 집중을 누리는 거야. 비교. 중요 1대1 화살표 꽃갈콘. 자, 봐봐. 그럴 때는 중, 1, 화, 고 이렇게 쓴 다음에 쓰는 거야. 써봐. 그래서 4번 중요. 내가 정한 게 중요한 거다. 5번 1대1 대응이다. 3번 화살표로 연결해라. 4번 선택지
5개를 넣어서 꽃갈콘 뽑아보듯이 선택지 5개 꽃갈콘 써. 꽃갈콘 글자 틀려.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몇 개를 배우는 거야. 왜?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네. 어려워? 네. 방법이? 네. 아니, 당연히 네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지. 네. 어? 자, 다음에 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 선생님하고 2개 비교된 거네, 그지? 네. 하나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여기서 이상한 것만 체크해놨다가 다시 가야지. 네. 할 수 없어, 이런 건 앞에서부터 보고. 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네. 반영된 걸로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라고? 가의 글쓰기 방법이래. 그럼 예상 독자, 비유적 이걸 체크를 해놨다가 네. 이거를 풀면서 이거 아니고 이거 풀면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그럼 이 2개만 살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 문제와 이 문제 라고 8번 문제를 보고 문제를 쭉 읽는 의미는 뭐냐면 제시문이 이렇게 있고 이 문제들이 있잖아. 네. 이거랑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이 문제를 상관관계로 하면서 똑같이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풀면서 요거의 정보가 나오면 이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부터 가야지. 그러니까 우선순위. 그치? 문제 푸는 방법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 독해법도 읽는 방법도 이거를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읽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이 문제 속에서 숨겨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얘기 한단 말이야. 이렇게 쪽지를 딱 줬더니 뭐 사와라 그랬더니 홈플러스 가서 1층, 2층, 3층, 4층 다 읽은 다음에 뭐 사러 갔더니 막 여기다 까움 이렇게 써놨어. 카운터에서 사면 되거든. 이거 왜 봤냐? 홈플러스 운영하려고? 장사? 시험 보는 데는 뭐라고? 문제가 1위야, 문제가. 시험의 1위는 뭐라고? 문제. 2위는 뭐라고? 선택지. 왜 선택지요? 선택지는 본문 내용을 이 문장 개요로 요약해놨어. 그래서 선택지 운영. 선택지는 2가지요.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요거는 선택지부터 읽는 거고, 요거는 본문부터 읽는 거야. 왜? 이거는 5개가 방향이 달라가지고 한 놈만 찾아야 되니까 골치 아파. 이거는 이렇게 해갖고 방향이 똑같아서 여기 벙어리 장갑이라 요 4개를 읽다 보면 요점 정리가 잘 되네, 고맙게도. 이해됐어? 그런 문제 중에서 요 방향성이 선택지만 읽었는데도 이렇게 방향 다른 게 있어서 알싸 좋다 하고 찍어가지고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5개 정도가 돼, 학생은. 나는 10개 정도를 주워 먹고. 5개를 주고 먹으면 몇 분을 벌어? 5분에서 7분을 벌어. 요 문제 유형에서.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선택지가 중요해. 문제가 중요하고 선택지가 중요해. 그 다음에 뭐 중요해? 보기가 중요해. 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성립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 주제를 요약하는 게 중요해. 그 보기 주제랑 제시문 주제랑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4번이 제시문이야. 근데 너는 뭐부터 읽었어? 제시문.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안 읽고 뭐라고? 홈플러스부터 봤어. 홈플러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장점은 뭔지 알아? 네가 홈플러스를 여러 번 봤지? 진짜 여러 번 봤잖아. 홈플러스 터득했어. 그래가지고 이 거꾸로 해서 설명해주면 이해를 잘해. 기본이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잘했어 여태까지. 그럼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얘는. 왜? 기술만 가르쳐주면 부쩍부쩍 늘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문제 키워드에는 뭐가 관련되냐면 문제에 거기에 설명하라. 거기 감상이라고 담죠. 자, 다음 감상법. 감상이란 단어 보지 수능에서. 문제에서 그지? 이 감상이 감상이 무슨 뜻이야? 이거를 문학 용어로 얘기하면 주제 감상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하지 말고 주제를 감상하라고 그러면 주제 아닌 것은 찾으면 끝이거든. 근데 애들이 감상하라고 진짜 감상해. 느낌을 보고 딱 봤더니 이게 뭔 느낌인가? 왜? 네가 그랬지? 웃는 거 보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 찾으라는 거라고? 주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오는 용어 자체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네 지금? 네. 어쩔까요? 참. 그런 다음에 이 선택지 1, 2, 3, 4가 되면 이 감상은 주제인 것처럼 이건 이론이거든. 이론들이 가지수가 이렇게 나뉘지. 그게 1, 2, 3, 4요.
그래서 화법에서 동의의 경률, 무슨 경률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걸 정확하게 네가 이해하고 있잖아. 그럼 1, 2, 3, 4 보면 이건 동의의 경률, 이건 뭐 경률, 뭐 경률, 이거는 다 딱 쓰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론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생으로 내용만 읽었지. 네. 그러면 이 내용 안에 바탕이 되는 이런 이론을 출제하기 위해서 이런 손가락을 동원하는 거거든. 네. 가르치고 싶은 건 요거야.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건 이 이론. 네. 이 이론을 심화해서 배워야 되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면 유형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거야. 네. 저기 봐봐. 자, 너도 손가락 안 보고 저기 보잖아. 근데 너 맨날 손가락만 보고 있었어. 자, 봐봐. 어디 가르치는 걸 안 보고. 너 여태까지 뭐만 공부했다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쳐서 이 달에서 달 이론과 국어의 원리를 깨우쳐자는데 원리는 깨우치지 않고 마답에 있는 손가락의 종류들만 되게 열심히 본 거지. 예쁜 손가락, 가느다란 손가락, 점박이 손가락. 그래서 이걸로 수렴시켜줘야 된다고 그 문제를. 그래야 원리를 통달하는 거야. 네. 보기를 요약하고 보기 보통 보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기른 문장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끊어주는 거거든. 네. 그러면 선택지랑 1대1 되는 게 또 이렇게 대다수의 보기들이 그거 경험했지 이런 거나. 네. 그런데 애들이 대응하잖아요 쌤. 그래 그러면 여기 보기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대충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냥 연결하니까 좀 단어도 되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네요 하는 거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 보기의 입장에서 A의 입장에서 B를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너는 A와 B를 막 비교하지. 네. 난 그렇게 안 풀고 A의 입장이 아닌 것은 여기서 다 제껴. 그럼 남은 것만 딱 고르면 B와 비교하면 맞네 하고 끝이야. 네. 국어는 뭐라고? 뭐 몇보다 더 크다.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너는 재수 없어서 여기 있는 거야. 다른 학생이 수업하면 다른 주장에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네. 국어는 뭐라고? 내가 잘생겼다가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뭐라고? 하필이면 네가 있었던 거야. 네. 그 하필이면 네가 있었던 B보다 이런 걸 다 가르치거든. 이거는 5%밖에 안 나와 확률이. 다 95%는 뭐라고? A가 크다, A가 작다. 이게 문제예요. 들이 막 A, B 막 헷갈려서 A보다 B보다 작고 B보다 A 이렇게 막 헷갈려서 그게 뭔 국어 문제요? 아니요. 국어는 A보다 작다, A가 크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A의 입장만 딱 하면 돼. 야, 이 A의 입장은 일관돼야지. 일관돼야 되는데 B가 나오든 C가 나오든 D가 나오든 A가 할 말이 달라지면 그게 국어냐? 말이 다르면?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아도 되지. 네. 근데 너 맨날 헷갈렸지 풀 때마다. 네. 자, 그래서 9번은 또 뭐야? A, B 이렇게 비교처럼 네. 문제마다 문제에서 뭘 이렇게 해야 돼? 문제의 이유, 선택지의 가치, 보기의 가치, 제시문의 가치 이런 거를 하면 이 수능 문제 내는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로 내용을 막 손가락을. 자,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수업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를 하나 나왔는데 시 내용도 해야 되잖아. 감상하고. 근데 시를 하면서 공감각적 심상은 알지? 그 골감각은 들어갔어? 아니요. 왜? 그러면 근육감각은 들어갔어? 안 들어봤어? 그러면 시각적 심상은 들어봤어? 네. 그럼 눈을 통해서 심상이니까 뇌로 가는 거지. 네. 그러면 네가 비가 오는데 뼈마디가 시려. 네. 그럼 뭐요? 촉각이요? 공감각이요? 뼈가 시리다고, 뼈가 아프다고. 비. 없잖아.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에서 없잖아. 근데 노동을 많이 했더니 근육이 시크네. 네. 근육은 촉감이 아니거든. 무슨 감각이요? 근육 감각이요. 골감각이고. 뭐라고? 시각의 출발, 감각의 출발 지점. 시각에서 출발해서 뇌에서 판다.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뼈는 뼈각적 심상. 근육은 근육적 심상. 수능에 나왔어요. 너는 웃지만. 내신은 또 서너 번 나오고. 그러면 어떤 감각에서 뭘로 가야 돼? 심상으로 가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 안 하고 그냥 외웠지. 이거는 그냥 시각이에요. 외웠어요. 파란색. 원리 자체를 통달하고 이해를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틀린 거에 나오는 관련된 이론들을 주변에 쫙 정리를 해줬어야지.
그런데 그냥 하나 풀고 뭐 한 번 봤던 거는 맞고 안 봤으면 할 수 없고 틀리고 그러니까 문제지. 예? 자, 10번. 아이고, 외우기가 힘들다. 문제, 체크, 비교, 중요, 1대1, 화살표, 고갈콘. 그 다음에 뭐라고? 수능의 문제, 출제, 구조. 생각을 해봤냐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봐라. 문제가 어떻게, 이거 문제는 뭐냐? 1번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등급을 나누라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체크도 하라고. 체크 어떻게 해요? 이거 배울 수밖에 없지. 네. 자, 비교를 하는데 비교 제대로 했나요? 물어볼 수밖에 없지. 네. 이거 중요한 거 저는 뽑았는데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그걸 뽑아서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거를 실수 안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배울 수밖에 없지. 1대1 대응을 채웠는데 이게 안 찾아요, 쌤. 이거 찾아주세요. 그럼 배울 수밖에 없지. 자, 화살표로 요 단어 여기로 갔는데 요 단어는 쌤 어디로 가요? 당황합니다. 쌤 갈 데가 어디세요? 알려주세요. 꽃갈콘으로 했는데요. 주르륵 해서 되는데 이거는 되는데 이 문제는 꽃갈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문제 원리 다 알아요? 통달했어요? 못했잖아. 네. 선택지를 이렇게 해서 선택지 놨을 때 선택지 비교는 아까 나왔고 보기 주제를 핵심을 요청해서 맞추는 법도 뭐 나왔다고 치고 뭐 제시문 읽는 것도 나왔다고 치는데 어쨌든 문제의 기본 원리는 이건 혼자 하려면 장난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상이 주제다다 이게 뭐라고요? 팁들이죠. 네. 이 팁들이 다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사람 노하우마다 다른데. 그러면 독해 기술이나 이런 거는 이런 걸 활용해갖고 굵게 하는 몇 가지 방법이 나온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자, 이게 시간이 돼가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한 건데, 나가지도 못했어. 5번 가고 이제 6번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을 하는데도 숨도 먹어야죠. 문학하는 법도 해야 되고, 비문학하는 법도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차근차근. 이걸 어떻게 끊고 어떻게 읽고 이런 문제는 정교하게 이렇게 풀어야 되고 그게 본인이 설득이 될 때까지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랬지. 나의 방법이 있고 이거는 그래 쌤의 방법이 있다. 그래 너 능력자다. 그래 쌤의 방법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이걸 따라서 할 수 있느냐? 불가능. 왜? 그러면 쌤 방법을 하는데 내게 아니야. 앞에서는 되는데 시험 볼 때는 정작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쌤의 방법을 조언을 여기다 던져줘 자꾸. 그래갖고 네가 연습을 해봐서 이쪽으로 옮겨. 그랬더니 이거를 먹었어. 그랬더니 이건 못 먹었어. 그럼 또 던져. 그래서 이걸 조금 옮겨. 그래서 옮기는데 더 이상 안 옮겨져. 그럼 이렇게 풀어 해야 돼. 그래야 승산이 있지. 그럼 뭐 시켜야 돼? 연습. 다 설명해주면 뭐해? 그러니까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연습시키는 과정에 여기까지 와봐. 이렇게 했더니 못 와. 왜 못 오는 줄 알아? 구멍이 빵 났네. 이론을 몰라. 반어하고 역사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대조랑 대비랑 대꾸랑 차이를 정확하게 알든지 해야 되는데 어선풀이 알아. 그럼 어떡하냐? 모자란 이론을 땜빵해야지. 그래서 수업이 만약에 8번을 하면 4번은 내가 무조건 땜빵해. 내가 이론 수업을 한다고. 뭐해? 네가 이렇게 4번을 오답 정리하라고 하지. 틀린 거. 오답 정리한 걸 보면 문법 빵꾸 난데. 그러면 문법을 여기서 떼워야 돼. 2번 만에. 자,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고전 문법 내가 2시간 동안 달릴 테니까 이거 주의하라는 거 좀 체크 좀 해라. 아니면 한번 좀 들어라 하고 쫙 달려야 돼. 왜? 자기는 괜찮대. 근데 내가 볼 땐 구멍 날 것 같아. 그러면 방치해? 안 되니까 4번은 내 맘대로지. 8번 수업에 4번은 네 맘대로지. 근데 네 맘대로 수업을 하더라도 이건 지켜야지. 자 3번 문제를 풀었는데요. 제가 2번을 찍었어요. 근데 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이거 찍은 이유 써야지. 왜 이걸 골랐는지. 그랬더니 끝내 쌤 썼어요. 지금 자랑스럽게 저 틀린 이유 썼거든요.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쳐줬더니 와 신기하네. 끝. 못 쫓아해. 왜 못 쫓아해? 내 위치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개선하는 방법을 써봐야지. 나도 생각을 해서 생각이란 걸 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쌤 이거 틀린 이유 이거였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했더니 이게 다 엉터리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임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고쳐줘. 이 틀린 이유를 안 고르려면 이렇게 체크해. 이거 예방법을 얘기해. 너 이렇게 안 체크하면 너 이거 계속 틀려. 야, 너 맨날 이 과정하는 거 틀리니까 과정하는 거 틀리면 이렇게 박스를 다 한가나 문장마다 구간별로 다 나눠. 다 넣은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친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풀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실수 안 해. 이해됐어요? 틀린 방법 뭐라고요? 예방책. 이 틀린 거 계산한 거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더니 쌤 근데 답을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답을 틀린 걸 보면 이 해설을 이해했는지를 써. 근데 너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봐갖고 이해했잖아. 어? 그러면 이걸 써야지.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걸 빠른 시간에 시험장에서 풀려면 어떻게 풀 거예요? 그거 생각해봤어? 아니 이거를 생각해본 게 이게 뭐야? 제가 이렇게 잘못 골랐는데요. 이렇게 계산해서 맞힐게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고를게요. 이거 아니야? 그래야 오답 정리가 된 건데 이거만 연락에 읽고 이거는 하나도 안 하니까 맨날 똑같은 실수하고 이걸 읽어서 나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얘는 이렇게 설명하라 그러고 왕따 짜증나 죽겠네. 씨. 맨날 불안하고 그랬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 뭐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틀린 이유 쓰고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스스로 써놔야 이거 예방책 이거 계산한 거에 대한 평가 이게 맞다 아니면 좀 더 하라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네 수준에서는 현재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 더 좋은 게 있어도 왜 더 좋은 거 하면 네 능력이 붙여서 안 된다 이걸 해줘야 될 거야 솔직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에러 날 가능성이 커지니까 에러 나지 말고 시간 때워 다른 거에서 땜빵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설지 잘 나왔잖아 자기 스토리도 그렇고 마답도 그렇고 해설 잘 나온 걸 읽으면 돼 근데 쌤 해설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쳐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 해설해 주는 거지 해설을 해설해 줘야지 선생인지 뭐 해설지 외워갖고 그대로 얘기해 좀 그 뭐하러 수업도 그냥 읽지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에서 고를 걸 해야 나라면 이렇게 골라 나라면 이렇게 골라 이렇게 해줘야 자기 거랑 비교하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근데 너도 인간인데 야 너 이렇게 쓴 거 잘못했어 이렇게 풀어 그럼 신기하긴 하지만 네? 하고 그대로 하는 줄 알아? 그래서 뭐 시켜야 돼? 연습 근데 내가 그랬잖아 학생 학생 현재 점수에서 90점 맞히는데 3달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3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에 더하고 8.5회 정도 하잖아 그러면 38에 24지 24번을 나가는데 한 4회 지나면 나도 계획 짜요 얘한테 이걸 수업해서 강제로 90 넘기자 이렇게 근데 지금 학생을 모르는데 계획 짜갖고 뭐 해야 되나 틀린 거 가져오면 돼요 푸는 거 근데 수업을 당장 하려면 뭐 있어요 이런 게 있어야지 생각을 고정해줘야지 내용? 읽으면 돼 설명 다 해줘 인강? 거기서 써있는 거 다 있어 근데 그거 나와? 아니요 뭐 그거 안 나와 얘야 추가라고 해도 수능 특강은 여기 있어 비슷하게 나와 주제가 근데 나머지는 안 나와 그리고 야 네가 맞아야 될 점수가 이렇게 수능 특강에서 70% 나오고 30%는 안 알려주고 나오지 그럼 네가 70점 맞을 거면 뭐하러 수업을 듣고 뭐하러 해 이거 수능 특강만 하지 이걸 맞아야 되잖아 안 나오는 거 그러면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 능력을 키우려면 생각이란 걸 해야 되잖아 네가 생각해서 고쳐줄 수는 있어도 내 생각 다 집어넣으면 네가 내 수준이냐? 나는 경력만 지금 20년 차인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가 수업을 하려면 써와야 되는데 다행히 네가 옛날에 풀었던 마담이 많아 그럼 다 가져오면 돼 실무 없으면 가져오고 쌤 제 체크를 보고 이상한 체크 좀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체크했는데 이렇게 안 했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되게 웃기지? 내용을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왜? 너 내용 공부했어 안 했어? 근데 안 나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다 나가지도 않았어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질문은 답변을 해줘야지 이렇게 과학 기술과 경제 지문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까 힌트 하나 드렸죠?
수치가 아니라 높다 낮다 크다 작다 과정이 어떻다 이렇게 국어식으로 끊어서 그다음에 이거 뭐야? 시험 볼 때 문학을 먼저 봐야 합니까? 이거요? 정교하게 하면 문학부터 볼까 비문학부터 볼까 뭐부터 볼까 그 랩 타이밍까지 다 정해요. 이거를 몇 분에 보고 언제 보고 이것까지 연습시켜요. 됐나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씩. 수고하셨습니다.